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려볼게요. 먼저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실리콘밸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스타트업 모임에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어떤 모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덥도 한번 봤는데 비활성화된 모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모임을 추천해 주시거나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밸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일단 축하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실리콘밸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리콘밸리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든 아무리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실리콘밸리에 있든 어느 회사든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기술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축하드려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 많이 모이는 스타트업 모임은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한인 유학생과 한인 이민자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에 와서 본인의 인생 앞에 가로 열고 한인자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한인 회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미국 회사. 모임도 한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미국 모임.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일단 한인 학생회에서 제가 지냈던 날들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인 학생회.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영어가 서툴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공포스럽죠. 처음에 와서. 그래서 한인 모임만 나갔어. 처음에 한인 학생회. 근데 그렇게 되면 유학 오거나 이민 온 베네핏이 전부 사라집니다. 미국에 왜 사세요? 님들은 미국에 왜 유학을 오세요? 미국에 왜 이민 오세요? 한국보다 뭔가 더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유학과 이민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한인 모임에 산다는 거는 굳이 이렇게 외국 생활, 내 나라, 내 가족, 내 친척이 있는 내 땅을 버려두고 굳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한인 모임을 여기서까지 가냐는 거죠. 그럼 미국 와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과 늘 어울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한인 학생회 제가 항상 나갈 때 한국 형들이 선배들이 그 맨날 꼰대같이 하던 말이 있어요. 뭐 이런 쪽이 잘 나간다, 이런 쪽이 잘 나간다 맨날 그러는데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들이 이미 한국에서 나이 먹을 만큼 먹으면서 이미 한국 사회의 지식과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요령이 몸에 담은 사람들인데 그 필터 그대로 미국을 해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조리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친구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저는 석사, 박사 모두 미국에서 했는데 제가 그거를 석사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박사는 꼭 미국 내국인들 많은 데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 지도 교수님이 박사 지도 교수고 제가 선택한 랩은 미국 내국인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있던 랩의 구성원 대부분 미국 내국인 아니면 유태인들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유학 온 유학생 한 명 정도 나중에 들어오긴 했는데 하여튼 거의 미국 내국인 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주류들이 있는 랩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술은
그 뭐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미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저희 랩에 있었던 애들이 다들 되게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잘 살고 미국 주류 세력의 자녀들, 막 삼촌 친척이 막 이렇게 어디 대학교 총장이고 막 교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주립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사립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집이 좀 잘 살고 명문 가문 애들은 사립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사립대에 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명문가들이. 근데 또 미국엔 사립대가 주로 동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그 사립대가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그 지역 유지들의 자녀들은 그냥 그 주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를 갑니다. 아시겠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랩 애들이 다 좀 잘 나가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 명문가 애들. 그러니까 주워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야. 뭐 친척들로부터 이게 앞으로 잘 나가는 기술이다,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저희 랩에서 한 주제들은 정말 대단한 주제들이었어요. 저희 랩이 했던 건 뭐냐? 미국 이공계의 거의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는 랩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런 랩에서 저를 뽑아준 교수도 감사하고요. 뭐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돌아보면은 기도 교수가 날 뽑아준 거는 그 너무 백인들만 계속 들어오니까 교수가 뭔가 문화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다이버전스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저를 뽑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인종만 가득 차 있으면 또 그 인종이 오는 강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좀 섞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어떤 걸 전공했어요. 뭐냐면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그 슈퍼컴퓨터 기술들, 그거를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컴퓨터 기술을 배웠는데, 뭐 좀 쉽게 말하면 막 인간의 몸에 막 전자칩 받고 막 그런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연구하는 랩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랩에서 제가 뭘 전공하고 있으면 한인 학생에 가면은 한인 형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왜 그딴 걸 공부했냐? 그거 그런 거 왜 해? 현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연구 왜 하니? 하면서 맨날 욕 먹었어요. 저도 기분 나빴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형님들은 전부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 뉴스에 나오는 잘 나간다고 하는 것만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뒤처진 연구죠. 그래서 그 형님들이 취업이 다 잘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취업이 잘 안 됐다고요. 그래서 다 한국 돌아가셨어요. 반면에 그때 한인 학생에 나오던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공통점은 한인 형님들이 말하는 꼰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 모임에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한인 학생이가 하는 진짜 꼰대짓 하나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 한국 대기업이 저희 박사과정 제가 했던 학교에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온다고 공고가 났어요. 한국 대기업이 미국 박사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한 대대적인 행사였어요. 근데 그 한인 학생회가 중간에 그 학생들과 그 한국 대기업의 중간 자리를 쫙 꿰차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미국에 오려고 하는 그 한국 대기업한테 우리 한인 학생회 스폰 해줘야 된다. 돈 얼마 줘야 된다. 학생회 운영비를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들도 못 온다. 우리 한인 학생회가 학생들 다 연락해가지고 박사과정 학생들 연락해서 너네 보이콧 할 거다. 얼마 이상 내놔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국으로 그 한국 대기업이 오려고 하는 행사가 거의 무산될 뻔했어요. 뭐 이런 가운데서 뭐 이런 걸 해요. 막 돈 받아 챙기고. 한인 학생회가 있는 목적이 뭔가요? 한인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기들이 학생회라는 그 간부들이 가운데서 그 닳고 다루는 거죠. 뭐 한국에서 막 다들 회사 다니고 오는 아저씨들이라서 닳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대기업한테서 뜯어먹으려고 얼마 내야지만 우리 학교
올 수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 만나게 해줄 수 있다. 이 돈 안 주면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보이콧 할 거다. 뭐 거의 그런 학생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저는 한인 학생회 활동하면서 부정적인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에 와서는 한인자를 떼세요. 한인자를 떼고 본인이 진짜 그 뭐랄까 미국 사회에 흡수될 수 있게, 미국이라는 이 주류 사회에 흡수돼서 미국 사회 한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스타트업 모임에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하는데 어떤 모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자마자 드는 느낌이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트워킹의 기본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건국의 역사부터 보셔야 돼요. 이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여기가 이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인디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라면 사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주로 영국을 베이스로 한 유럽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넘어왔는지는 다 알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왜 넘어왔냐면 그 동기를 보시면 돼요. 미국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예요. 종교. 자, 유럽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그 주로 이제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오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이렇게 전파돼 갔어요. 복음이. 그게 유럽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상을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그 유럽의 중세사를 잘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왜냐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대중들이 알지 못하게, 왜냐면 성경의 원래 원문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거를 대중들이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 종교 시스템의 그 수장과 종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제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대중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의 기본은 사제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하는 말이 중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에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유럽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유럽의 각 국가의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거 적발될 때마다 그 종교 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건드리니까. 아시겠죠? 그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마침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원래 말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깨달음을 얻고 이 유럽의 타락한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인 킹제임스 성경책을 붙들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신교 청교도라고 불리는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예요. 개신교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커뮤니티라 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 중에 백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 올 때 이 백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학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알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국의 어학원 원어민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영어 배우려고 그 한국 교회에 영어 예배를 갔었고 이 친구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 예배로 왔었고 이 친구가 알게 돼서 나중에 이 친구랑 나중에 미국 뭐 유학 가는 거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제 대학교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방학 때 자기 아버지 집에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놀다 오자. 같이 왔어요. 비행기표는 물론 제가 끊었고 친구네 집에서 놀았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면서 느낀 건 미국인들은 정말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 끝나고 교회 앞마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그게 네트워킹이에요. 거기서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났어요. 뭐 그 동네 교수님에서부터 그 동네 사장님에서부터 뭐 스타트업 하는 청년, 뭐 박사과정 학생, 뭐 의사 선생님, 변호사 모든 사람들 다 만나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커뮤니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 이 미국에 와서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인들하고만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한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미국인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과 네트워킹이 많겠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 그 당시 그 친구네 집 갔을 때 그때 갔던 교회들은 교회 뒤에 분리수거 쓰레기장이 되게 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왜 있냐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은 콜라병, 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집에서 버리면 되는데 교회에 올 때 트렁크에 다 꺼내가지고 그 캔 플라스틱, 종이팩 이런 거를 와가지고 교회 분리수거함에 다 버리고 가요. 그러면 교회 분리수거함에 이 깡통 캔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왜 저렇게 집에다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집에다 버려도 되는데 교회에다 저렇게 하면은 저거 도네이션이야. 그러니까 빈 깡통 이런 거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또 교회 운영 자금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인 거지. 커뮤니티의 중심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물론 자기 자녀 뭐 아들 딸한테 유산을 주기도 하지만 죽으면서도 자기가 한평생 그 교회 커뮤니티에 그렇게 의지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교회 발전기금으로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그 돈을 이제 죽으면서 유산으로 교회에 남겨준 그 자산으로 또 교회에 그렇게 같이 사람들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고기도 사고 바베큐 그릴도 사고 뭐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스타트업 모임에 참여해서 네트워킹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봐서 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님이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100만 유튜버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방송을 하나 했어요. 그분이 가끔 미국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만 명문에 나오고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자꾸 번역해가지고 미국 소식을 막 하면서 뭐 가끔 미국 주식도 하고 막 미국 과학계도 다루고 뭐 그런 100만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제목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미국은 커뮤니티 중심적인 나라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어떤 사모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유학생들이나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되게 힘들다. 한국인은 외국인으로서. 그런 주제의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잘못된 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뉴스만 번역해서 영상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컨셉인데 그분이 100만 유튜버고 시청자들이 저렇구나 미국. 진짜 우리 한국인들은 가면은 못 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말하지 못한 건 뭐냐면 그 미국이 커뮤니티 중심적이라는 게 교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교회에서 소그룹이 있고 교회에서 직업별로 그룹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다. 그러면 뭐 변호사들끼리 어떤 성경 공부하는 변호사들 뭐 이런 모임 만들어주고, 과학자들이다. 그러면 뭐 성경 공부하는 과학자들, 이게 모임을 다 만들어줘요,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가 모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거든요. 이걸 이해 못한 채 그냥 삐딱한 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들은 미국 와서 미국인들한테 미국인들이 안 껴줘서 왕따 된다가 아니라 왕따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한인들이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야지. 약간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편향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커뮤니티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커뮤니티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뭘 하고 교회에서 뭘 나누고 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박사과정 때 다녔던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 다녔는데 거기는 아이를 다 키우면은 자기 아이 뭐 2살, 3살 때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전부 안 버리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새로 임신한 임산부가 있으면 교회 가면은 옷을 다, 애기 옷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 중심이에요, 교회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세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